김호준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담당 판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도와준 임모 씨의 사위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최태민과 만난 적 있고 최순실의 독일 방문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최순실의 후견인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군사정권이 강탈한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의 재산으로 만든 거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간 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두 사람과 동시에 직간접 인연이 있는 사람의 사위가 하필이면 경제 공동체로 지목된 박근혜 최순실에게 몇백억을 건넨 삼성의 재판을 받는다. 이건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기막힌 우연이 참 필요한 순간 잘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저희 고정 코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왔어요. 어제 실시간 검색 순위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이영훈 부장판사 이름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치밀한 추적하에 나온 결과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몇 가지 우연을 통해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누가 최순실을 처음에 소개해줬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윤남수 씨라고요. 네네.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이죠.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집사로 불린, 예,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준 분인데 그분의 부친 윤남수 씨. 그러니까 초기 정착을 도와준 분이죠. 초기 정착을. 근데 윤남수 씨한테 최초로 누구한테 최순실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 독일 갔을 때 물어봤더니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삼성 관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실제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마로만 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예, 첫 공판기일을 갔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판장께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기각을 하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들어보자고 했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주면 상쇄될 일이긴 하나 이제 그런 논란이 어쨌든 있자 안민석 의원이 누가 그런 건가 하고 쳐다보게 됐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니 본인도 이게 전기가 왔다고 갑자기 우연히 문자도 보내주는데 보니까 우연 몇 가지가 겹쳐서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알아내는 우연도 우연이지만 이 우연도 대단한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치면 이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우연이다. 법원의 해명 요지는 그죠?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이 최 씨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없다고 한다. 예, 그렇죠. 예. 사위는 직접 겪지 않은 일이니까 없다고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 너무 지난 일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지점, 사실 벼락도 맞으니까요, 사람이. 우연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70년대 독일 유학을 하고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고
최태민을 만났고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소개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될 것 같아요? 모집단이. 딱 한 분 아닐까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교집합을 다 차들이면. 왜냐면 일단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 자체가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무나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했었죠. 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전에는 국무총리 이런 사람이 했던 거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친구나. 네. 그리고 사후에는 유경재단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모 아니면 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했던 아무나 이사장을 하거나 이사를 한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고, 이런 교집합이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됩니다. 한 분이거나 많아야 한두 분. 근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밖에 없을 분의 사이가 70년 만에 구속된 이 삼성 부회장, 더군다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한다고 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이런 우연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기는 대따 이상하긴 한 겁니다. 더 이상의 표현이 없나요? 대따 이상합니다, 저는.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니 뭐 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정훈 판사 경우에는 이영훈 판사요. 죄송합니다. 예. 이영훈 판사 경우에는 어떤 보직을 거쳤나 봤더니 행정처 보직을 쭉 거쳤더라고요. 예. 이건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법원의 이제 윗사람들, 윗분들, 양성태 대법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그분들 입맛에 맞는 분이었다. 네. 일을 잘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적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성적 좋으면은 네. 이 자리에 못 간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물어봤죠.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법원에서 굉장히 잘 나간 분이었다. 예. 그랬다는 거죠. 이게 직접 관련은 없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예. 네, 하지만 법원은 재배당을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재배당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해도 어떤 한쪽에 조그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도 그게 이 일과 합쳐져서 중폭될 것 같은데 법원은 이제 재배당하는 것이 그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하지만 이 정도면 사연이 되죠. 전 국민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배당도 사실 이번이 두 번째 재배당입니다. 첫 번째 재배당입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판사라고요. 네.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한테 첫 재판이 갔었거든요. 네. 그때 영장이 재배당이 된 건데요. 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근데 뭐랄까요. 해명과 약간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이쪽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84년, 88년까지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는요. 네. 그렇게 연도를 특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명과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정수장학회 연역이나 이런 걸 확인하면 나올 거란 말이죠. 자료 같은 거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 기억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되면은 앞 해명과 틀린 앞 해명이 사실 아니거나 기억에 착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순 기억 착오보다 더 중요한 거는 84년, 88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사실상 직함 없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말해지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에 이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는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로 근무한 기간이 이게 맞다는 전제 하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첫 번째 해명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후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데 근무 기간이 84년이면 사후에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최태민 씨가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시절에 이사를 했다면 최태민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최순실 씨를 모를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최순실 씨를 독일에 있는 사람에게 소개한 당사자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이 70년대에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고 추정해 볼 만한 이 근무 시한만 보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언론들이 붙었으니까 확인이 되겠죠. 좀 있으면. 예. 첫 번째 보도상으로는 그래요. 예. 근무 시한만 80년도이기만 해도 이 해명 전체가 틀이 흔들립니다. 희한한 사건이에요. 예. 이럴 수가 있나요? 자, 정수 장학회도 참 이상한 장학회죠. 히스토리가. 네. 네, 원래 부일 장학회였었는데요. 네. 강탈을 해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일보 지금 이제 MBC죠. 한국문화방송. 네. MBC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C 대주주인 이유가 이거죠. 네. 이걸 강탈당한 분의 이제 자녀들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는데 강탈한 건 맞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돼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재산이 그냥 남은 거거든요.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인데 사실상 대통령에 있는 분이 당시 중정이었나요? 보안사였나요? 예. 통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가지고 가둬놓고 수갑 채워가지고 협박해서 사인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한 다음에 네. 국가를 위해서 재산 내야 된다. 이렇게 각서받고 석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죽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와서 이제 뺏긴 거라고, 강탈당한 거라고. 그리고 나중에 법원은 인정도 했어요. 예, 강탈이라고. 하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고. 국가 권력이 사실상 의한 거죠.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또 논쟁거리도 남아있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유재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리고 80년대는 최태민 씨가 직함은 없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지배한 거 아니냐. 80년대는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 정황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네, 영란도 비롯해가지고. 이상한 사건입니다. 네, 이런 우연은 참으로 기이한 우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주시를 좀 길게 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은 현재까지 한 번도 압수수색 당한 바가 없거든요. 게다가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요. 검찰과 특검이 한 번씩 다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안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압수수색을 수사 초기에만 합니까? 중반에도 하고 뭐 마무리에도 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이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모종의 딜을 한 게 아니냐. 야. 특히 이제 청와대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삼성동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겠죠. 예, 그런 사진도. 우리가 잘 조사 받을 테니까 거기는 압수수색 하지 말아줘. 뭐 이런 딜의 결과가 아닐까. 예.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굳이 하지 않으면서 또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수사가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필요하다는 이런 해명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증거인멸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증거를 없앴다고 하면 없앤 것조차도 지금은 서버 기록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없어진 로그 기록이라도 확인하고 뭐 이런 특검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럼 혐의가 추가되는 거죠. 증거인멸 네. 혐의까지요. 검찰이 지금까지 하는 바로 봐서는 네. 구속 기소는 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적정한 선을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경찰이 폭력을 조장하고 과격한 위협을 일삼은 친박단체 인사들 가운데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소환 조사한 뒤 입건했습니다. 장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어제 경찰에 출석해서는 몽둥이를 들고 간 게 잘못인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다른 친박 인사들도 곧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답변이네요. 몽둥이를
들고 가는 게 잘못인 줄 몰랐다. 네. 들고만 가면 잘못이 아니죠. 말도 했습니다. 목을 따겠다라는 둥이에요. 아니 제 말은 네. 몽둥이를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게 취미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랬단 모르겠는데 그걸로 협박을 하려고 위협을 하려고 한 건데 예. 답변이 본인을 순진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는 걸까요? 이게. 하지만 그 영상이 너무나 증거이기 때문에요. 네. 순진한 컨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등장할 것 같고 자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중요한 제목들 체크해볼까요? 네.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에 눈에 띄는 우편물 하나 있었는데요. 통신요금 고지서였지만 거기에는 안봉근 전 비서관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요. 집전화 개설 당시에 안 전 비서관 명의로 개설했다면서 해당 고지서는 집전화 요금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참 이상한 뉴스네요. 아니 이게 휴대폰을 차명으로 했다는 거는 이제 여러 차례 나왔고 왜 그랬는지도 이해했는데 자기가 살 집인데 왜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를 개설하죠? 이건 참 이상하네요. 이렇게 할 이유가 뭘까요? 가족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야 사실 저도 이렇게 처음 봐서요. 집 전화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그 집에 살았다거나 동거인으로 올려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본인이 살 집인데 본인 이름으로 개설 안 하고 이상하네요, 이건 진짜. 이유를 좀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겠어요. 왜 안봉근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 그 하루 이틀 산 집이 아니잖아요. 진짜 이상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상합니까, 어떻게. 집 전화 개설을 다른 사람이 이름으로 했다. 추가 취재를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2년 2월달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때요. 진돗개 2마리 들고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삼성동 자택 이웃들이 취임 축하하면서 선물한 강아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면요. 그 모습이 기획된 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의 부탁을 받아서 주민이 진돗개를 선물한 거고요. 호남 출신 주민이 호남에 있는 진돗개를 선물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출신의 한 주민이 영호남 화합의 의미로 진돗개를 선물합니다 하고 그런 그림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회의 부탁을 받은 주민이 선물을 한 것이다. 진돗개 선물을 부탁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네. 그 진돗개 값도 쳐줬답니까? 기사에 따르면 돈은 A씨가 냈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습 자체가 기획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기획이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본인이 연설을 비롯하여 모든 행위 자체가 지금 기획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기획이라고 하면 허탈한 거죠. 세월호 참사 때 안산에 갔을 때 그 할머님 한 분 등장하셨잖아요. 네. 할머님을 사전에 섭외했다 아니다 가지고 그때 말들이 많았었는데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죠. 당시 노컷 뉴스였던가요? 네, 그걸로 고소까지 했었습니다. 네. 언론사를요. 거기서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 발로 기획된 거라고 말을 했는데 기획이든 아니든 확실한 건 그분이 유가족은 아니었어요. 네. 유가족 아닌 분을 붙들고 울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딱 한 분 그 카메라 앞에 나타난 분인데 그분이 유가족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데 강아지까지 기획이라고 하니까. 네, 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개 이름에 대해서도 최순실 씨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요. 특검이 발견한 정호성 문서 파일이 있는데요. 거기에 진돗개 HWK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한테 개 이름을 물어봤다라는 거죠. 개 이름을 정해달라고? 네, 그래서 개 이름은 암컷은 새로미, 수컷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라고 최순실 씨가 지어서 더 들려보냈군요. 네. 이 정권 전체가 기획이고 박 대통령 모습 전체가 기획이고 다 연출된 거라고 생각하면
허망한 거죠, 사실은. 그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4년 동안 이게 연극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에 직간접 인연이 있는 사람의 사위가 하필이면 경제 공동체로 지목된 박근혜 최순실에게 몇백억을 건넨 삼성의 재판을 받는다. 이건 우연이라면 대단한 우연입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기막힌 우연이 참 필요한 순간 잘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저희 고정 코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왔어요. 어제 실시간 검색 순위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이영훈 부장판사 이름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치밀한 추적하에 나온 결과물이 아닐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자세한 사정을 듣고 보니 정말 몇 가지 우연을 통해서 발견해낸, 그러니까 독일에서 기사마로만 보면 아직 모르겠어요. 예, 첫 공판기를 갔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변호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판장께서 많이 들어주셨는데 특검이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기각을 하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들어보자고 했으니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들어주면 상쇄될 일이긴 하나, 이제 그런 논란이 어쨌든 있자 안민석 의원이 누가 그런 건가 하고 쳐다보게 됐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게 어디서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대요. 하여튼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 보니 본인도 이게 전기가 왔다고 갑자기 우연히 문자도 보내주는데 보니까 우연 몇 가지가 겹쳐서 알아낸 거예요. 네. 그 알아내는 우연도 우연이지만 이 우연도 대단한 우연입니다. 이게 우연이라. 김호준입니다. 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담당 판사가 최순실 독일 정착을 도와준 임모 씨의 사위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최태민과 만난 적 있고 최순실의 독일 방문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 준 적은 있으나 최순실의 후견인은 아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학회는 군사정권이 강탈한 민간인의 사유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 개인의 재산으로 만든 거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간 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 두 사람과 라고 치면 이제 요지는 그거잖아요. 우연이다. 법원의 해명 요지는 그죠? 네, 법원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이 최 씨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습니다. 없다고 한다. 예, 그렇죠. 예. 사위는 직접 겪지 않은 일이니까 없다고 한다고 해야 되겠죠. 이걸 다시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실. 예. 너무 지난 일이고. 근데 이제 이상한 지점, 사실 벼락도 맞으니까요, 사람이. 우연이라는 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깔끔하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면 우연이라고 치더라도 70년대 독일 유학을 하고 정수장학회 이사를 하고 최태민을 만났고 최순실을 알고 최순실의 독일 정착 누가 최순실을 처음에 소개해줬냐. 예. 거기서부터 시작했고요. 네, 저희도 한번 보도한 바가 있는데 윤남수 씨라고요. 네네.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이죠. 데이비드 윤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활동할 때 집사로 불린 예. 여러 가지 일을 도와준 분인데 그분의 부친 윤남수 씨. 그러니까 초기 정착을 도와준 분이죠. 초기 정착을. 근데 윤남수 씨한테 최초로 누구한테 최순실 소개를 받았냐. 그랬더니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번 독일 갔을 때 물어봤더니 누구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삼성 관련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 실제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안 됐는지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